자, 그게 41번에 1번 보시면 자주 점유에서 그 자주란 소유의 의사를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 이걸 말하지 법률상 소유할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 뭡니까? 어떤 예가 있습니까? 어떤 예? 남의 물건 훔쳤을 때. 자, 남의 물건 훔쳤습니다. 이거 훔친다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거 맞죠? 그죠? 그죠? 근데 법률상 소유하고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아무튼 그냥 갖고 싶은 거죠, 그죠? 그냥 소유할 생각이지, 이거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이지,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 자주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점유 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하다. 요건데 매수한 건지, 임차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을 때 이때 자주의 추정을 받는다. 그때 자주의 추정을 받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뭔지 만약에 분명하다면 그러면 자주다 타주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라면 자주잖아요. 임차라면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의 원인이 분명하면은 뭐 추정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잘 모르겠을 때 말입니다. 그때 자주 추정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이거는 이제 자주로 인정 안 해요. 약간 여담인데, 이게 이 판례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말입니다. 국공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20년간 살아봤으면 시효취득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놀리고 있는 국공유지가 다 개인 땅으로 막 가버려요. 이걸 차단시키려고 생겨난 판례입니다. 이제는 국공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자기 땅 아닌 것을 알고 들어갔죠, 그죠? 알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자주로 인정 안 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5번에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다른 공유자의 그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입니다. 맞죠, 그죠? 다른 공유자 그 지분 비율 한도에서는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점유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간접 점유자는 자주고 직접 점유자는 타주가 된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뭐 100%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직접 점유자는 이거는 100% 타주입니다. 맞죠, 그죠?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타주예요. 근데 간접 점유자는 자주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세요. 자, 그 정도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을 청구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다만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을 때 그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기억납니까? 그죠?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요것만 청구 못해요. 나머지 비용은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할 뿐이고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까지 수반해야 됩니까? 등기했다 안 했다 이게 자주냐 타주냐 구분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등기 안 해도 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해서 성수한 경우 이때 점유자의 그 점유는 타주로 준환되어 버린다. 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성수 판결 받았대요. 자, 이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판례는 원래 두 개인데 한 개 판례가 아니고 두 개인데, 자, A가 이 땅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땅을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주 점유가 추정된다. OX.
자, 제발 부탁드릴게요. 점유 딱 나오면 무조건 자주의 추정을 받는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야. 물론 점유 취득이 뭔지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뭔가 이게 드러난다면 그에 따라서 자주인가 타주인가 이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 말 없으면 일단 자주의 추정을 받아요. 그죠? 자, 이자가 이 땅을 어떻게 점유하게 되었는가? 그런 말 여기 없잖아요. 없죠. 임차했는지 뭐 매수했는지 그런 말 없죠. 그러면 점유자는 자주의 추정을 받아요. 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당신이 그 땅을 나에게 팔았잖아 이러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B의 패소로 끝나버렸습니다. B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주의 추정이 번복되고 이제 타주로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 타주로 전환되나 안 되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 팔려고 또 하나에 팔리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는 내 땅이다 소유 끊이기 위해서 당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제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소를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B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타주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판단해 보세요. B는 타주로 전환되고 밑에는 타주로 전환되지 않고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소송에서 B가 패소했다는 것은 아마 이 매매 계약이 없었든지 또는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실효가 되었든지 무효가 되었든지 그런 경우겠죠. 여기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B의 점유 취득의 원인이 임차였다 또는 무단이었다 이런 게 밝혀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래요. 점유 취득이 뭔지 이게 밝혀진 겁니까? 아니죠. 재판부에서는 이거의 효력 여부밖에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사람의 점유 취득이 뭔가 이것도 재판부가 밝혀냅니까? 재판부가 그걸 뭐라 밝혀냅니까? 매매 계약이 있었나? 있었다면 효력이 남나? 이것밖에 안 봐요. 판단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뭔지 그거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주의 추정이 가는 거예요. 그야. 근데 이건 어때요? 이 사람이 내 땅이니까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해서 이자가 패소했다면 그러면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 거잖아요. 그죠? 무단 점유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두 개 이해됩니까? 자, 한 번만 더.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곧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했다면 이거는 그동안 이자가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타주로 바뀌어요. 이거는 두 가지 구분 됩니까? 42번에 1번 지문요? 점유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간접 점유는 자주, 그 다음에 직접 점유는 타주. 자, 어떤 땅을 B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 이러면 일단 자주의 추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C한테 만약에 빌려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뭔지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겁니다. 대입받은 거예요. 이건 100% 타주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죠? 자, 점유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자주고 직접 점유자는 타주고 맞죠? 그죠? 물론 이 사람의 점유 권한이 만약에 밝혀졌다면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타주인가 자주인가 또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일단 자주의 추정을 받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죠? 5번. 자, 4번 했죠, 방금. 그 다음에 5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스스로 자주의 추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자기가 증명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증명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자,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왜 자주인가? 이걸 입증할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증명 못했다고 해서 타주로 바뀌진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43번, 44번은 요거는 좀 쉬운 겁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45번 점유권의 효력. 자, 이 점유에서는 보통 한 두세 문제 나와요. 한 4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한 문제 내지는 0문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는 거 점유권의 효력,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부분, 이쪽 부분이 시험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돼요. 점유권의 효력, 여기서부터가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앞에 부분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점유권의 효력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선 점유의 추정력을 공부했습니다. 자, 점유하고 있으면은 총 6가지가 추정됩니다.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평온, 그 다음에 공연, 권리의 적법, 그 다음에 점유의 계속. 맞습니까? 6가지가 추정돼요. 여기에 무과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과실은 이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입증해야 됩니다. 맞죠? 점유자가 입증 책임을 져요. 점유자에게 무과실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등기부 시효취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 빼버린 선의취득하고, 그죠? 자, 선의취득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라야 선의취득해요. 그래, 등기부 시효취득.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렇게 나오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테는 소유권을 주도한다고. 자, 등기부 시효취득과 등기부 시효취득하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 여기서 점유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시효취득 하는 자가, 선의취득 하는 자가 자기가 과실 없다는 거 입증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권리의 적법 추정 요거 말입니다. 요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가 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해 줍니까? 이거는 등기부에 다 나오잖아요. 등기부에 다 나오죠. 그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중에 어느 것이 훨씬 강력하겠습니까? 누가 점유를 해? 그 땅을 그냥 밟고 있는 자와 소유자로 등기한 자, 이 자가 서로 내 땅이다고 싸운다면 소유자로 등기한 자, 그 자 소유로 일단 추정해 줘야지. 맞죠? 그죠? 자,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점유에 따른 적법 추정은 안 돼요. 그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법 추정이 안 됩니다. 맞죠? 자, 등기된 부동산이면 오로지 어디에만 추정력을 부여한다? 등기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을 부여해요. 맞죠? 자,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선의 점유자란, 잘 들으세요. 과실을 수취하는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 이걸 포함하는 본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오신한 자, 그리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그런 본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오신했는데, 오신의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아무 근거 없이 이건 내 땅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내 땅이다 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었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발생 안 해요. 무슨 말로 현혹해도 속지 마세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의이긴 한데 자신에게 본권이 없다는 거 잘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잘 살펴보지 못해서 몰랐던 겁니다. 요거 근데 과실이 있어요. 과실. 선의이긴 하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유과실. 자, 과실이 있습니다. 자, 과실이 있어도 그래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OX. 그래도 과실을 수취해요. 그래도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이 있으면은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켰을 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훼손시켰어요. 또는 멸실시켰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 땅이 내 땅이다 라고 믿은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면 내 땅이다 라고 믿은 자, 이런 사람은 훼손된 상태로 그냥 돌려주면 돼요. 맞습니까? 훼손된 상태로 그냥 돌려준다. 뭐라 그러죠? 현존 이익 상태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현존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말은 이렇게 쓰지만 이건 사실은 배상이 아니고 현존 상태로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악의 점유자라면 자신에게 본권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알고서 점유했다면 당연히 훼손에 대해서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이 이어도 그자가 만약에 타주였다면 즉 임차권이 있다라고 믿었던 자, 임차권이 있다라고 믿었다면 설사 임차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함부로 개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 자,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 이거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상환 청구할 때 선의인지 악의인지 이거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다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악의 무관. 악의 점유자라도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다 상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으면 자,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자기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아니면 점유물을 반환 청구 당했을 때? 반환 청구 당했을 때입니다. 또는 반환할 때. 자, 점유물 이걸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 시 또는 반환 청구 당했을 시. 반환 청구 받았을 때 이때 비용 상환 청구해요. 지출했을 때가 아니고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당했을 때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가? 회복자에게 반환 청구해요. 비용을 지출할 때 소유자가 누구였는가 이런 거 안 따져요. 아무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보고 그 땅에서 나가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땅에서 나가라 하는 사람 바로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회복자에게 청구해요. 만약에 본권을 가지고 점유했던 사람이라면 예컨대 임차권 가지고 점유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합니까? 본권 관계의 상대방입니다. 맞죠? 말하자면 임대인에게. 그죠? 이거는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익비 상환 청구할 때는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합니다. 맞죠?
누구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돈 또는 증가된 가치 둘 중에 한 개를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 보호 청구권.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건. 첫째,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맞습니까?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침탈당했다 해서 사취당했다. 이거 침탈 당했습니까? 안 당했어요. 이거는. 또 유실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취당했을 때 또는 유실했을 때 이런 것은 침탈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소유자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면 유실해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하면 돼요. 소유자라면 사기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하면 돼요. 그러나 길에서 주운 물건은 그냥 점유물이죠. 이거는 사기당해서 건네줬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 안 돼요. 맞죠? 그죠? 요 경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가? 자, 우선 침탈자에게야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이 침탈자로부터 상속받은 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 포괄승계인. 이 포괄승계인은 침탈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도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이 매수인은 침탈 사실을 알고 산 사람이라 해야 돼요. 맞죠? 그죠? 요거 무슨 승계인? 특별승계인. 자, 여기는 포괄승계인. 요거는 무슨 승계인? 특별승계인에게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 사실을 알고 산 자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자에게 반환 청구해요. 그 다음에 몇 년 내에 반환 청구한다? 1년 내에 소 제기해야 됩니다. 그죠? 소 제기해야 돼요. 출소기간.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간접점유자 반환 청구는 아까 했으니까. 아까 했죠? 그건 이제 시험 문제 보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 청구할 때는 방해를 예방해달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달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예방해달라 그리고 손해배상의 담보도 달라. 아니고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개. 예방해달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달라. 둘 중에 한 개. 맞죠? 그죠? 둘 중에 한 개지.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 청구는. 자, 예방 청구는 예방해달라, 예방 조치해달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달라. 그죠? 이렇게 둘 중에 한 개를 청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45번에 규역 보시면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승인에 반한다. 네,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거 이거는 절대로 부당이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 선의점유자로서 과실 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그러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책임 생겨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띄어서 선의점유자라도 만약에 타주라면 그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피해배는 청구 못해요. 통상의 피해배는 청구할 수 없죠? 그죠? 통상의 피해배는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46번은 요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 47번 볼게요. 47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후 그 다음에 을에게 명도하고 이직 등기도 해줬습니다. 그 후 갑은 자신이 미성인자로부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해서 매매계약을
다시 할게요. 다시. 두 번째 줄. 그 후 갑은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자, 갑이 미성년이래요. 그 다음에 부모 동의 안 받고 매매 계약했다는 거, 이걸 주장해서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렸답니다. 자, 갑이, 자, 어떤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팔고 인도해주고, 이전 등기도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자. 부모 동의 안 받고 했다면서 이걸 취소해버렸답니다. 취소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물건 돌려줘야 되죠. 그죠? 물건 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1번의 판례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취소와 함께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로 복귀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취소 통지서만 을에게 들어가면 이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자동 복귀. 기억나요? 자동 복귀입니다. 취소 통지서만 이자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 없던 계약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것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게 돼요. 맞죠? 그래서 소유권은 자동 복귀. 2번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면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취소했으니까 이 등기 말소하라고 말소 등기 청구 들어가죠? 자, 이 말소 등기 청구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이미 취소했으니까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돌아왔죠? 이미 갑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복귀된 소유권에서 이거 나온 거예요. 이제 내 땅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맞죠? 내 소유물 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소유권입니다. 3번에 매수인 을이 선의로 그 건물을 1년간 점유했을 때 이 을은 1년간의 건물 사용에 대해서 그 이익을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어때요? 이 사람이 1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 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선의점유자 맞죠? 그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잖아요. 과실을 취득하니까 이 사용료는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건물을 증축해서 건물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매수인 을은 그 매도인 갑에게 위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잖아요. 그죠? 증가시켰으니까 이 비용 달라 위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을에 대해서 건물의 명도 요구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만 했습니다. 등기 말소하라 이 청구만 했어요. 이때 매수인 을은 갑에게 위익비 상환 청구 할 수 있는가? 다시 이 갑이 취소하고 이 목적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답니까? 이 등기 말소하라 라고 청구했답니까? 이거 했습니다. 이거 안 했습니다. 아직 이 건물에서 이자가 이 건물에서 내쫓겠다. 이건 아니에요. 등기만 말소하라. 이게 청구한 거예요. 소유권만 확실하게 지금 하려고 한 거예요. 아직은 이 사람은 이 건물에서 안 나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는 비용 얘기는 아직은 못해요. 비용은 건물에서 내쫓길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비용 상환 청구 들어가요. 아직 말소 등기 청구만 당했다면 아직은 비용 상환 청구는 할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X죠. 그죠? 비용 상환 청구권 아직은 행사 못하는 상태니까 유치권도 당연히 안 생겨나죠. 48번에 틀린 것은 2번 지문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회복자에게 그동안 수취한 과실 이걸 반환해야 되고 또 자기 과실로 이걸 훼손 또는 수취 못했다면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조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에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상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자, 다시 이쪽에서 만약에 유익비 상환 청구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청구에 따라서 재판부가 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유예익배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간을 좀 연장해 줄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거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를 상환 청구했는데 근데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간을 6개월간 유예해 줬답니다. 유예해 주면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 못한다. 왜 못해요? 어이구 예, 잘했습니다. 자, 기간 유예되면 그러면 그 채권은 변제기 미도래죠. 변제기 미도래입니다. 자,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변제기 도래한 것만 가능해요. 그죠? 변제기 미도래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 안 돼요.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A 소유 건물에 B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나중에 기간 다 끝나고 보증금 다 돌려받았는데 유익비 못 받아서 이걸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이 유익비 상환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유예 받았습니다. 6개월간 유예 받았다. 이러면 이거 사라져요. 그죠? 이제 이 유익비 채권이 이제 변제기 도래 안 한 채권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점유자는 그동안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과실을 취득하는 것과 비용 상환 청구하는 것은 완전 별개 문제입니다. 과실은 수취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출한 비용 달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한 번만 더 아까 그러면 과실을 취득했을 때 상환 청구 못하는 비용은 뭐라 그랬죠? 자, 다시 과실을 취득했을 때 상환 청구 못하는 비용 통상의 필요비, 그죠? 통상의 필요비 요것만 청구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9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위익비 상환 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자, 지금 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도 아니고 뭐 전세권자가 뭐 필요비 상환 유익비 상환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점유자가 비용 상환 청구해요. 점유자에게는 존속기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이 말 자체가 완전 모순입니다. 점유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점유자가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반환 청구 당했을 때 또는 반환할 때, 그죠? 그때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 이런 것은 점유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맞죠? 2번, 3번 다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불문하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한다. 자, 비용 상환 청구할 때는 선의, 악의 안 따져요. 그 다음에 5번에 점유자의 피촉으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점유자의 배상 범위 이거는 점유자의 선악에 따라서 다르다. 어때요? 요거 아까 봤잖아요. 점유물을 훼손시켰을 때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그죠? 그죠? 자, 선의의 자주라면 현존 이익 상태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번에 점유 보호 청구권 1번에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해 줬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사기당해서 인도해 준 것은 점유를 침탈 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건네준 거니까. 이때는 소유자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길에서 주운 물건은 이때 반환 청구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해 줬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양도는 점유권을 양도하든지 점유는 이전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점유를 이전해 줬다면, 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줬다. 이 경우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건네준 거죠. 자, 임의로 인도해 준 거, 임의 인도, 아까 지워버렸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준 것은 침탈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의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점유권에 기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 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청구, 이걸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말이죠, B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 B가 A에게 그 물건은 내 것이어서,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 저거 내 것이어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걸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가? 자,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근데 B가 하는 얘기가 그 물건은 네 거 아니잖아. 그리고 너 점유할 권리 없었잖아. 내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다. 라고 소유권에 기한 항변할 수 있는가? 이 점유 회수의 소에서는, 여기서는 점유에 관한 것밖에 안 봐요. 이자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것을 이자가 침탈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 소송의 상대방 이자가 침탈자 또는 포괄승계인 또는 악의 특별승계인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 소송이 1년 내에 제기되었는가. 이것밖에 안 봐요. 이게 누구 소유물인가. 이거는 이 소송에서는 판사가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자, 우리 법조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그 재판장이 자, 이것밖에 안 봐요. 예?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피고가 침탈했는지, 그 피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맞는지, 그 다음에 소송이 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요것밖에 안 봅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가, 이거는 재판부가 본다 안 본다? 아예 안 봐요. 안 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 얘기하고 싶으면 따로 자기가 소 제기해야 됩니다. 이 소송 말고 이자가 따로 소 제기해야 됩니다. 물론 별소로 제기해도 괜찮지만 좀 간편하게 하고 싶으면 반소를 제기하면 돼요. 반소 제기하면 이게 본소입니다. 이게 본소가 되고, 그리고 본소, 반소는 결령관계 때문에 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해요. 별소 제기하면 재판부가 달라져요. 예? 요거 심판하는 재판부하고 요거 심판하는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근데 반소를 제기하면 같은 재판부가 두 개 소송을 한꺼번에 병합심리해요. 이해됩니까? 이해하기 싫은 표정인데, 다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 여부밖에 안 봐요.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가, 이런 것은 다른 소송에서 봐야 돼요. 예? 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뭐에 관한 이유로 재판 못한다? 맞아요. 자,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소유자냐? 이걸 가지고 판단 안 해요. 이해하시겠죠? 본권 얘기하고 싶으면 상대방은 따로 소를 제기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4번 다시 보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이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5번에 점유의 소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소를 별소로 제기 안 하고 반소로 제기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반소 제기하는 게 뭐 훨씬 더 좀 간명하게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51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답니다. 자, 갑이 이 가옥을 을에게 임대를 했는데, 그럼 여기는 간접, 여기는 직주 점유. 근데 병이 어떻게 했대요? 병이 어떻게 했대요? 불법으로 몰아냈다. 이 말은 점유를 침탈한 거죠? 자, 점유를 침탈해 간 겁니다. 침탈했을 때, 자, 다시. 이러면 이 사람, 점유를 침탈당했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가능해요. 그죠? 다만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한다면 누구에게 돌려주라? 을에게로. 그죠? 을이 받을 수 없다거나 받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로. 이렇게 청구하죠. 그죠? 답만 확인할게요. 3번 보시면 갑은, 소유자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요? 행사할 수 있죠.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52번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습니다. 자,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했대요. 틀린 것은 2번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삼 3번도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2번하고 3번 둘 다 읽어보시고 OX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선의의 병에게 지금 가 있는데, 매매로 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으로 가 있는 경우, 자, 두 가지가 나왔죠. 그죠? 이 경우, 자, 만약에 상속이라면 이자가 선의자일 때, 갑은 이 병한테 반환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상속일 때 말입니다. 상속일 때 이 상속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가 선의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이거 누가 없다며. 없다고 그러세요? 바로 코앞에서? 자,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 상속받은 사람은 요 사람하고 법적 지위가 동일해요. 맞죠? 그죠? 이 사람과 법적 지위가 동일합니다.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속인에게는 다 가능해요. 그죠? 상속인은 완전히 이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속에 관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취득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 C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로 넘어갔다면 이거 행사 못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속이라면 행사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이게 상속으로 이렇게 가 있다면 그러면 C한테도 이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죠? 자, 여기가 상속인이면 선의여도 이 사람과 진배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환 의무, 그게 이쪽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를 하면 이쪽에서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의의 특별성계인이죠. 선의의 특별성계인에게 반환 청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괄성계인이면 선의여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본 강의하면서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그냥 길에서 주운 물건 반환 청구라고. 예? 길에서 주운 물건 반환 청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자, 보세요. 본건이 있으면은, 만약에 갑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지. 뭐 따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겠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이게 훨씬 강력하게 보호되는데. 맞습니까? 그죠?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이건 본건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러면 또 오해할라. 자, 본건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면, 본건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게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두 개가 다 인정돼요. 그죠? 자, 아무튼 자,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한다 이러면 주 물건 반환 청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그러면 빼앗아간 놈 그놈한테 반환 청구하지. 여기서 한 달에 건너가 버리면 주 물건 가지고 반환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길에서 주웠는데? 네. 그죠? 길에서 주 물건 반환 청구는 그게 강력하게 보호를 못해요. 그냥 침탈해 간 놈. 이놈한테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상속인은 침탈한 놈이나 그놈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되는 거예요. 그런 거래요. 그죠? 길에서 주운 물건 반환 청구를 어디까지 쫓아가려고. 그런 거래요. 소유물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건너갔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놈한테 반환 청구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주운 물건은 이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실상. 네. 상속인은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만 연장되지 상속인 아니면 건너가 버리면 그쪽은 이제 안 돼요. 됐죠? 그죠? 자, 다시 이 병이 상속인이면 선의 이유도 반환 청구 당해요. 만약에 매수인이면 선의일 때 반환 청구 안 당해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게 그러면 2번이 OX X죠. 3번이 O죠. 혹시 여러분들이 옆에 해설에 답 보고 또 혼동했나? 답이 3으로 되어 있죠? 2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갑이 만약에 정소유 물건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었다면 정도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당초 이 갑이 정으로부터 임차한 것이 어때요?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했으면 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됐고 잠깐 쉬시고요.